그러면 강세 규칙도 한번 짚어볼까요? 자, 스페인은 강세 규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음절을 분해해야 되고, 자, 음절 분해 기본이 이렇게 모음을 기준으로 이제 음가 하나를 이제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파냐, 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아르헨티나, 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자, 그런데 음절 분해에서 모음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했죠. 모음 5개 중에서 자, 이 안에서 또 2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서 강모음 하면 아, 에, 오. 자, 이렇게 이제 자기 땅이 있는 애들, 이렇게 강한 애들이죠. 양모음 이, 우. 자, 이렇게 얘가 이제 강약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얘는 뭐 세게 발음하고 약하게 발음하고 이제 이 개념이 아닌 2개의 몸이 중간에 자음 없이 나란히 붙었을 때 그런 경우에 강한 것끼리 붙으면 상관없이 이제 모음 하나에 음가 하나 그대로 이렇게 1번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꼬, 레, 아. 저렇게 하나씩 음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강한 모음, 약한 모음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의 음가로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한 거, 약한 거랑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그 자체로 음가 하나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콜롬비아, 비아. 저희는 이렇게 빨리 발음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음절 분해가 됐으면 강세 규칙은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없죠. 마지막 철자를 확인했을 때 모음이나 ns로 끝나는 경우, 그리고 ns 빼고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자, 그렇게 확인을 했을 때 모음이나 ns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2번째 음의 힘, 자, 그리고 ns 이외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면 뒤에서 2번째 힘. 자, 그래서 이렇게 꼬, 레, 아 음을 구분한 상태에서 자, 1번에 해당이 돼요. 뒤에서 2번째 힘, 꼬레아. 쟤는 어때요? 자, 비아 자체가 하나의 음가가 됐으니까 콜롬비아. 자, 역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2번째 음이 자, 여기가 되죠. 자,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이러시면 안 돼요. 깐따라비아 아니에요. 콜롬비아. 자, 해주셔야 되죠. 자, 얘는 SL로 끝났네요. 자, SL로 끝났으면 자음이지만 N의 SL은 모음하고 같이 묶여서 역시 뒤에서 2번째 음의 힘, 파라과스, 파라과스. 자, 이렇게 되죠. NS 위에 자음으로 끝났으면 맨 마지막 음의 힘, 파라솔, 파라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강세 규칙을 벗어난 경우에 기본적으로 강세를 표기를 해주게 되죠. 즉 강세 불규칙인 단어들이 되겠죠. 저 강세 불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규칙인 단어로 익혀주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발음 규칙을 강세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소리내서 익히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히코, 메히코 이렇게 내가 강세 규칙을 안 상태에서 소리를 내어서 힘을 주어서 연습을 하셔야 발음을 할 때도 정확하게 되고 또 여러분 쓸 때도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고 메히코네 강세 표기에 불규칙이네 표기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 자, 이렇게 소리내서 해주세요. 에스타시온, 에스타시온. 저 자체로 또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규칙이어서 강세가 표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강세 규칙이 벗어난 경우가 아닌데도 강세가 표기할 때가 있죠. 자, 그때는 강세 표기를 통해서 구분이 되는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강세가 찍혀 있는 거, 주어에 해당되는 유, 강세가 없는 또 유어에 해당되는 소유격, 너의 소유격. 자, cuando. 쟤도 어때요? cuando. 이렇게 해서 음을 구분했고 모음으로 끝났어요. 뒤에서 2번째 음, 여기 음의 힘에 왔고 자, 모음이 2개가 있는 그 음절의 힘이 왔다. 강한 거에 힘을 줘야 되죠. 그런데 거기 맞는데 강세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 찍혀 있는 다른 게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의 의문사를 보시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의문사 영어로 치면 when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페인의 의문사에 다 이렇게 강세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강세 표기된 거랑 안 표기된 거랑 다 영어의 when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됐을 때는 언제 의문사로 쓰이는 거고요. 강세가 안 표기가 되어 있으면 언제 이외에 다른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할 때, 뭐 이런 식이 될 때 강세 표기를 떼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세 규칙을 벗어난 경우, 그리고 구분할 다른 단어가 있을 때는 강세 규칙에 맞는데도 찍혀 있다. 자, 이렇게 딱 2가지 경우에만 스페인의 강세 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강세 표기할 때 자, 허용이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스페인어 강세 표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찍기 때문에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대문자 위에 강세가 찍히게 되는 경우는요, 안 찍어도 괜찮아요. 허용을 해주는 거죠. 우리 앙헬 천사는 강세가 불규칙해서 이렇게 표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요. 남자 이름도 있어요. 앙헬. 고유 명사가 될 때는 반드시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게 되죠. 원래 단어는 앙헬이니까 꼭 강세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 강세 규칙에 벗어나서 찍힌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어때요? 대문자이니까 안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세가 원래 찍어야 되긴 하지만 대문자 위에서 생략해도 된다. 자, 이런 허용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무슨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작문 시험 볼 때도 이런 건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세 표기할 때 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이 단어를 익힐 때 소리내서 연습을 해서 단어를 익히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 부분이야.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야. 스페인어로 프랑스 사람, 프랑스어, 그러면 프란세스, 프란세스. 자, 이렇게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에세로 끝났는데 여기에 힘을 주고 싶어서 강세 불규칙으로 이렇게 찍혔고 여기다 힘을 주면 되죠. 프란세스. 프란세스. 그럼 여러분이 발음할 때 프란세스라고 이렇게 소리내서 세스 마지막에 힘을 주어서 단어 익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세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프란세스 썼더니 세스에 힘이 오는데 에세로 끝났으니까 그냥 놔두면 프란에 힘이 가지? 그러니까 불규칙이구나 찍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프랑스 여자라고 표현할 때는요 여기다가 R을 붙여줘요. 프란세스 하면 프랑스어도 되고 프랑스의도 되지만 프랑스 사람 했을 때는 남자만 되고요. 프랑스 여자를 하고 싶으면 뒤에 R을 붙여줘야 돼요. 프란세스에다가 프란세사, 프란세사. 자, 발음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붙여볼까요? 프란세사. 자, 새로 써볼까요? 한번 써볼게요. 프란세사. 발음을 그대로 써봤어요. 그리고 프란세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강세 규칙, 불규칙인지 규칙인지 확인해 볼까요? 저희는 세의 힘이 그대로 여기로 유지가 되죠.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여성이 됐을 땐 강세 표기를 찍지 않아요. 기준은 뭐예요? 스페인어는 소리내서 발음을 하는 위주로 하셔야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프란세스, 프란세사. 발음 그대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불규칙이면 찍히는 거고요. 규칙인데 거기에 강세가 왔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비교할 다른 단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표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남성이 됐을 때 여성이 됐을 때 강세 표기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프란세스가 될 때는 불규칙이어서 찍힌 거고 프란세사가 됐을 때는 발음 그대로 강세 유지가 되는데 얘는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이 자리에 힘이 오기 때문에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어 단어를 익히실 때 스페인어의 기준은 원래 단어의 발음과 원래 단어의 강세를 유지한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끄 발음, 그 발음, 흐 발음, 발음 체계 세트 잘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죠. 발음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래 단어의 강세를 유지한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강세 규칙을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책 같은 거 보실 때 복수가 됐을 때 아니면 단수가 됐을 때 이렇게 강세 표기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자 이렇게 불규칙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께서 스페인어의 기준을 잘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허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얘는 형용사로 젊은 이런 뜻도 되고요. 명사로 젊은 사람이란 뜻도 돼요. 자, 그럼 젊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허벤, 허벤. 자, 얘는 그냥 규칙에 의해서 호에 힘이 옵니다. 자, 여러 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뒤에다 es만 붙여서 복수를 만들면 돼요. 허벤에서 허벤에스,
jóvenes. 여러분 발음 그냥 소리 내서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런데 써봤어요. 이렇게 jóvenes 뒤에 es 붙여서 썼더니 한번 강세 규칙 확인해 볼까요? 자, ns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힘이 오는 거죠. 자, 여기서 규칙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벤에 힘을 줘야 되죠. 원래 호벤에는 강세 표기가 없었죠. 왜냐면 규칙에 의해서 호의 힘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복수가 됐을 때 이대로 허베네스 강세가 바뀌어질 것인지 아니면 호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세를 표기를 해줘야 될 것인지. 자, 기준은 뭐야? 스페인어의 원래 단어의 강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호에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강세를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호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얘도 똑같은 경우죠. 엑사멘, 엑사멘. 자, 여기에 힘이 와요. 자, 이 복수로 만들었을 때 엑사멘에다가 엑사멘에스. 그대로 발음할 때 그대로 가면 되죠. 근데 쓰고 보면 어때요? 엑사멘에스. 자, 얘도 똑같은 경우죠. 그냥 놔두면 규칙에 의해서 맨의 힘이 오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발음을 그대로, 강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엑사멘, 싸의 힘이 왔죠? 복수가 돼도 엑사멘의 싸의 힘이 그대로 와야 되고, 근데 이 상황에선 싸의 힘을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야? 강세를 표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얘도 하보네스. 자, 얘도 하보네스를 복수로 만들면 하보네세스. 네세스 그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쓰고 나니까 어때요? 하보네세스. 자, 단수일 때 불규칙이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수가 된 걸 보니까 어때요? 규칙에 의해서 그냥 내 힘이 오죠. 그러니까 이때 어때요? 규칙에 의해서 힘이 이 자리에 오고 얘를 비교할 다른 단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강세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랑도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강세가 뭐 명사의 단복수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단어에는 스페인어에 다 강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세는 불규칙일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규칙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단어에 뭔가 이제 여성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는 복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 어떤 철자들이 이렇게 덧붙여졌을 때 스페인어의 강세 규칙이 어땠어요? 뒤에서 두 번째, 맨 뒤. 자,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 뒤에 어떤 철자들이 붙어가게 되면 강세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원래 단어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표기상의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법 수업이지만 여러분 소리내서 익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단어 하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소리내서 해보기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발음하고 강세 잘 익히셨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볼까요? 자, 뭐 우리 문장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작문은 이제 이 시간에는 연습 문제가 없고요. 거쳐 한번 분해하고 발음 정확하게 강세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분해. 자, 모음을 기준으로 모음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없을 때는 모음 하나에 음가 하나. 자, 그러니까 플라사. 자, 이렇게 한 음절은 하나의 단위 길이 시간 동에 발음해 주시고요. 자, 강세 규칙 모음이나 ns 뒤에서 두 번째 여기다가 힘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플라사, 플라사. 물론 스페인 스타일로 하면 플라사, 플라사 자가 되겠죠. 자, 모음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모음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있으면 어때요?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에, 오, 강화음끼리 만났으면 상관없이 그냥 모음 하나에 음가 하나. 근데 아에, 오가 이유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는 하나의 음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확인해 줘야 되겠죠. 강한 거랑 약한 거랑 만났어요? 이 자체로 음가가 하나가 됐네요. 그래서 베, 네, 소에, 라. 자, 네를 발음하는 시간 동안에 소에를 다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음에서 뒤에서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간 고기 안에 또 모음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강한 거에 힘 해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음 찾아볼게요. 철자는 엄청 많은데 모음은 3개밖에 없어요. transporte. 자, 음가 하나 기준은 이렇게 하나의 단위 길이 시간 동안에 발음해준다. 그래서 transporte. 자, 이렇게 되죠? 자, 모음 뒤에서 두 번째 힘 transporte. 자, 얘도 모음 찾아서 dragon.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강세가 찍혀 있을 때는 강세 규칙 신경 쓸 필요 없죠. 왜냐면 무조건 거기다 힘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음을 분해한 것만 기준으로 힘은 여기다가 드라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발음 조금 어려운데요. 자, 모음 이렇게 찾아서 음 분해 알, 레, 데, 도르. 자, 이렇게 되고 자음으로 끝났어요. 이 마지막 음의 힘. 자, 그런데 여기 발음하실 때요. 알, 르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알레데도르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강한 거, 약한 거 나란히 붙어있는 거군요. 자, 그럼 이거 자체를 어때요? 음가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꼴 하는 동안에 미에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저 역시 얘는 강세가 찍혀 있어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세게 미에르콜레스. 근데 얘는 좀 빨리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에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모음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강한 거, 약한 거 2개 나란히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따우가 음이 하나죠. 레스, 따우, 란, 테. 자, 모음을 끝났어요. 뒤에서 두 번째 힘 레스타우란테. 자, 얘도 모음을 이렇게 찾았어요. 포토그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강한 거, 약한 거 만나서 하나의 음가가 될 줄 알았더니 약한 거에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음을 분해하자면 요것도 이렇게 따로 되겠죠? 약한 녀석으로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약한 녀석도 이렇게 강세 표기를 얻으면 힘이 생겨서 이렇게 독립적인 음가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이 포토그라피아. 자, 이렇게 되죠? 자, 강약이 만났으면 음가가 하나가 되지만 강강이 만나면 상관없어요. 하나의 음가 독립적으로 형성하죠. 아, 에, 로. 자, 강약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나. puerto. 아, 에, 로, puerto. 자, 뒤에서 두 번째 여기. 자, 거기 안에 모음이 2개네요. 강한 거에 힘. 그래서 aeropuerto. 마지막이에요. 자, 강한 거, 약한 거 있는데 약한 거 이렇게 강세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에 힘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país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시간에는 스페인어의 발음과 강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수업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발음과 강세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자신감 가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강세 규칙 같은 경우에 뭐 대강해도 되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스페인어 정말 잘 차곡차곡 쭉 계속 공부하고 싶다 하면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 이런 강세 규칙 알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스페인어 하실 거 기초부터 탄탄히 해 놓으시면 그만큼 나중에 여러분이 기초 탄탄히 열심히 해 놓으신 만큼 다 적용이 될 때 다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첫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새로운 개념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uchas gracias. Hasta la próxima.